아, 128조. 자, 마지막 12주차다. 12주차. 자, 1번은 허블의 법칙 얘기다. 허블의 법칙. 1번.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은 결과적으로 이제 허블의 법칙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야. 지구과학에서 계산 문제가 두 개 나와. 계산 문제가 두 개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 나오는 게 허블의 법칙이랑 별의 물리랑 이렇게 두 개야. 딱 그 두 개만 계산 문제고 나머지는 계산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설명하는 게 허블의 법칙인데, 근데 우주가 언제 어떻게 팽창할 때만 성립을 하냐면 허블의 법칙은 반드시 우주가 등속 팽창해야 돼. 우주의 팽창 속도가 변할 때는 허블의 법칙이 성립이 안 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할 때만 성립하는 법칙이다. 팽창 속도가 변하면 허블의 법칙을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하를 가지고 관측을 했는데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냐면, 자, 은하들의 멀어지는 속도, 앞에서는 이걸 계속 시선 속도라고 했어. 시선 속도라고 했는데, 시선 속도라고 하면은 멀어지는 것도 있고 가까워지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오로지 멀어지는 것만 관측이 되니까 이거를 시선 속도라고 부르지 않고 후퇴 속도라고 할 거야. 같은 의미야. 근데 후퇴 속도가 거리에 따라서, 은하들의 거리에 따라서 이제 후퇴 속도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 봤더니 얘가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졌대. 멀리 있는 애는 빨리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애는 느리게 멀어졌다 이거야. 근데 이게 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되냐면, 만약에 은하 자체가 멀어지고 있는 거였다면, 우주가 팽창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은하 자체가 멀어지고 있는 거였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느리게 멀어질 수 있어야 돼. 각각의 속도가 다르니까.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멀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거리에 따라 이런 관계를 갖는 건 은하가 자체적으로 멀어진다고 보긴 힘들다는 거야. 공간이 커지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런 식이 된다는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풍선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자, 풍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풍선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다 점을 세 개를 찍어 놨다고. 이렇게 A, B, C 점을 세 개 찍었어. 근데 얘네가 이제 A, B, C가 은하야. 은하가 자체적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공간이 이렇게 커지는 거라면, 공간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라면 이 공간이 커짐에 따라 찍힌 점의 위치가 바뀌겠지. 근데 실제로 점이 움직인 건 아니지.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얘네가 멀어질 거야. 그런데 이 멀어지는 비율이, 공간 팽창 비율이 어디서든 다 똑같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애가 더 많이 멀어질 거다 이거야. 예를 들면 어 이게 보자. 여기 거리가 10이었어. 여기 거리는 20이었다고 치자고. 20이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만약에 넓어졌잖아? 그러면 A하고 B 사이 거리가 20이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 A하고 C 사이의 거리는 얼마? 40이 된다고. 얘네들의 팽창 비율은 똑같아. 얘도 2배가 되고 얘도 2배가 됐어. 근데 크기 자체는 얘가 훨씬 더 커졌지. 30 차이가 나버렸잖아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크기 자체는 얘가 더 많이 멀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우주 공간이 팽창하니까 멀리 있는 애가 더 많이 멀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팽창을 할 때 전제 조건은 팽창 비율은 동일하다는 거야. 그럼 팽창 비율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팽창 속도가 어디서나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막 변하면 안 된다고, 팽창을 할 때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거리에 대해서 멀어지는 속도를 얘기한다고. 거리에 대해서 멀어지는 속도. 그래서 이거는 식으로 쓰면 멀어지는 속도와 거리는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데, 근데 물리에서 항상 그렇잖아. 비례한다를 는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비례 상수가 필요했지. 그래서 V를 는으로 바꾸면 비례 상수 H, 허블 상수를 갖다 붙였다고. 그래서 V는 HR 이런 식으로 썼다고. 그러면 다시, 그럼 이 기울기가 허블 상수 H가 되겠네. 근데 거리에 대해서 은하들이 멀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었지. 거리에 대해서 얘네가 멀어지는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었다고. 그럼 이 허블 상수는 우주의 팽창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팽창 속도에 비례한다고. 허블 상수가 크면 팽창 속도가 빠른 거고, 허블 상수가 작으면 팽창 속도가 느렸다 이거야. 느렸다. 근데 이제 단위를 보면 얘는 킬로미터 퍼 세크고 얘는 메가파섹이야. 너무 많이 멀다 보니까 메가파섹이라고, 10의 6승 파섹이라고. 그럼 허블 상수의 단위는 뭐가 돼야 되니?
허블 상수에다가 메가파섹 곱하면 킬로미터 퍼세크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허블 상수의 단위는 킬로미터 퍼세크 퍼 메가파섹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즉 1메가파섹 멀어지는데 후퇴 속도가 몇 킬로미터 퍼세크다 이 뜻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허블 상수가 70이다 이 말은 1메가파섹 멀어지는데 후퇴 속도가 70킬로미터 퍼세크다 이 뜻이라고. 500 나오면 1메가파섹 멀어지는데 후퇴 속도가 500킬로미터 퍼세크다 이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클수록 빨리 멀어지는 거네.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로.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허블의 법칙이라고. 허블의 법칙. 그러면 자 가장 간단한 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허블 상수가 70이었다고 가정을 할게. 요즘에 제일 많이 숫자는 이제 허블 상수가 68에서 73 사이를 많이 쓴다. 단위 뺄게. 70이었다고 치자. 근데 나는 여기 있어. 내가 쳐다보는데 어떤 아이는 여기서 20 떨어져 있대. 20. 어떤 아이는 여기서 30 떨어져 있다는 거야. 30. 그러면 이 A 은하가 있고 B 은하가 있어. 내가 쳐다보게 되면 A 은하의 후퇴 속도는 얼마가 된다? 1400이지? 70 곱하기 20이니까. 얘는 1400으로 멀어진다. 얘는 얼마? 70 곱하기 30이니까 2100으로 멀어진다 이거야. 2100으로 멀어진다 이거라고. 됐지? 이거야 그냥. 1차식이다. 니네가 알고 있는 걸로 치면 이거는 뭐니? Y는 AX지? 이거랑 똑같은 거다. 이 A가 허블 상수니까. 근데 니네 이렇게 주면 졸리 잘 푼다. 근데 이걸로 주면 못 푼다. 문제를. 자, 다시 봐라.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다. 자, 이제 이렇게 돼. 그런데 요건 허블의 법칙인데 허블의 법칙 말고 우리가 앞에서 도플러 효과식을 하나 썼었거든. V는 고유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 이렇게 이용해서도 시선 속도를 구할 수 있었어. 그럼 이게 결국엔 후퇴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허블의 법칙이 성립을 안 해도 쓸 수 있는 식. 그렇지? 얘는 허블의 법칙 식이 아니니까. 얘는 허블의 법칙이 성립해야만 쓰이는 식. 그럼 만약에 이 은하를 내가 A라고 하는 은하를 관측했어. 내가 얘를 관측했거든. 얘를 관측했는데 A 은하의 고유 파장이 500이었대. 500이었대. 500. 단위 뺄게. 500 나노미터인데 뺄게. 관측 파장, 그러니까 고유 파장이 500이었대. 그럼 A의 관측 파장은 얼마가 나와야 돼? 관측 파장은. 관측 파장. 얘 후퇴 속도 얼마야? 1400이지? 그럼 1400은 고유 파장 얼마? 500 분의 관측 파장 마이너스 500 곱하기 3 곱하기 10에 5승이지? 단위 싹 빼고 하자. 미지수 한 개네. 1차식이지? 그냥 이거 푸는 거야. 그럼 얘 관측 파장이 얼마인지 나온다고. 이렇게 섞어 푸는 문제 나온다고. 두 개씩 같이 써서 스펙트럼 줄 거야. 스펙트럼 주면 이렇게 찾는 방식이 나온다고.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혹은 이제 이게 이제 말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A의 후퇴 속도는 얼마였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B의 후퇴 속도는 얼마였다. 그런데 A에서 B를 봤더니 후퇴 속도가 얼마였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찾는 거야. 그 위치가 성립하는. 근데 보통은 이제 직선상의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봐라. 예를 들면 자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A의 거리는 10이었다고 가정하게. 단위 뺄게. 자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B의 거리는 20이었다고. 20이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자 내가 우리 은하가 여기 있을 때 A는 반지름을 10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A는 여기 어딘가에 걸려 있는 거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B는 우리 은하 기준으로 반지름을 20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되지. 그럼 여기 20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여기 어딘가에 B가 있는 거야.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됐어? 그런데 자 A와 B 사이의 최대 거리는 얼마야? A하고 B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30. 서로 완전 반대 방향에 있을 때 30.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 깔린다. 이렇게 쳐다봤을 때 모든 은하들은 동일 평면 내에 있다. 서로 다른 평면에 있으면 이제 수학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공간상의 거리를 재야 되니까 무조건 평면상이야. 그럼 최소값이 얼마야? 10이지. 그러면 최대값을 가질 때는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 거야? 나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거지. 최소값은 나를 기준으로 서로 같은 방향에 있는 거지. 즉 최소값이 되거나 최대값이 될 때는 반드시 일직선상에 위치한 거야. 최대나 최소는 무조건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돼. 얘네들 위치 관계가. 근데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야. 요 사이값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때는 틀어져 있다 이거지. 틀어져 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 조건이 나오는 거야. A를 쳐다봤을 때와 B를 쳐다봤을 때 얘네들의 사이각이 60도였대. 60도였대.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돼? 10루트 3이지. 10루트 3. 내가 여기 있어. 내가 A를 봤어. 아무데나 하나는 직선으로 그려라. A가 여기 있어. 근데 이 거리 얼마야? 10이야. 그리고 내가 B를 봤어. B가 여기 있어. 근데 이 거리 얼마라고? 20 나왔잖아. 근데 이 사이각이 몇 도라고? 60도래. 그럼 뭐야? 피타고라스네. 그럼 여기 얼마? 10루트 3. 이렇게 푼다고. 그러니까 나란한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의심한다.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거야. 직각삼각형 갖다 놓고 확인한다. 직각삼각형 관계 이렇게 갖다 놓고 확인하면 된다 이거라고. 자 다시 이번에는 자, 다른 상황 하자. 자 C라고 하는 은하를 봤어. 얘 거리가 10 떨어졌대. 자 D라고 하는 은하를 봤는데 얘는 50 떨어졌대. 50 떨어졌대. 근데 C하고 D 사이의 거리는 51 떨어졌대. 51 떨어졌대. 51. 51만큼 떨어졌대. 근데 C하고 내가 C를 받고 D를 봤는데 얘네들의 사이각의 크기가 봤을 때 얘네들의 사이각의 크기가 60도겠냐 60도보다 작겠냐 60도보다 크겠냐 이렇게 물어봐. 얼마가 될까? 누구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을 하란 얘기는 아니야. 비교만 해보란 얘기야. 그러면 다시 봐봐. 내가 여기 있어. 자, C 거리 얼마라고? 10이라고. 그치? 자, 그런데 이 사이가 60도보다 크냐 작냐 뭐 같냐 물어봤잖아. 그럼 일단 60도를 잡아봐. 요 사이각이 60도일 때 상황을 보자고. 그럼 여기가 D가 있다고 치면 이게 딱 60도가 되면 이 거리 얼마 돼야 돼? 20 나와야 관계가 성립할 거 아니야? 이게 60도가 딱 되려면 직각삼각형 관계가 돼야 되니까. 근데 얘 거리가 지금 50이거든. 그럼 50이려면 얘 위치는 여기 있던가 혹은 이 위쪽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지. 그래야 50이랑 거리가 나올 거야. 그러면 60도는 아니네. 60도보다 작거나 60도보다 크겠네. 근데 문제에서 이 거리가 나왔잖아. 이 거리가 얼마야? 50일이야. 이거보다 길어야 돼. 그럼 얘가 요 위에 있으면 이 거리가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여기 밑에 있어야 되지. 그럼 이 사이각은 어때? 60도보다 크구나 이거지. 거의 이등변이잖아 이거 지금. 거의 이등변 되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60도보다 컸어야 된다 이거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고. 추정하는 형태의 문제. 그래서 허블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허블의 법칙에서. 허블의 법칙이 진짜 어려울 때는 말로 주는 거야 말로. 조건을 여러 개 줘. 은하 여러 개 본 다음에 수특 보다 보면 수특이나 수학 풀다 보면 나와. 말로 써주는 거. 그럼 네가 하나씩 따져가면서 위 찾아야 돼. 근데 지금은 내가 거리 써줬잖아. 얼른 거리 안 써주지. 거리는 네가 구하는 거야. 문제 줄 거야. 그럼 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구하냐? 그냥 이렇게 대놓고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스펙트럼 나오지. 얘가 비교 스펙트럼인데. 자, 이렇게 고유 파장이 나온 거야. 얘 고유 파장이 100이고 얘 고유 파장이 300이야. 그런데 A 은하는 봤더니 C라고 있으니까 C 은하는 봤더니 여기 나왔어. 관측 파장이. 근데 여기가 지금 120이 나왔어. 여기는 기역이 나왔고. 자, D 은하는 봤더니 여기서 이게 CD 하지 말자. 그럼 또 쟤네로 또 헷갈리니까. 자, E A B C D E. E하고 F라고 치자. E하고 F. 자, 얘는 이렇게 나왔어. F는 여기 나왔어. 이게 몰라. 니은이야. 그리고 여기는 360 나왔대. 이렇게. 360 나왔어. 그러면 기역 마이너스 니은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봐. 기역 마이너스 니은.
자, 2의 후퇴 속도는 어떻게 돼? 고유 파장 얼마? 100분의 파장 변화량 얼마니? 20 곱하기 빛의 속도지. 그러면 얼마? 5분의 1c. 그럼 이걸로 해도 5분의 1c. 그럼 이 얼마 나와야 돼? 기억? 360이네. 아씨 망했네. 똑같이 나왔네. 이거 400 하자. 이거 420 하자. 420. 예. 360 나와야 되지. 360. 똑같잖아. F의 후퇴 속도는 얼마? 고유 파장 300. 분의 얼마야? 120 곱하기 CG. 그럼 이거 얼마야? 40. 10분의 4. 0.4cg. 0.4c면 10분의 40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것도 10분의 4가 나와야 되니까 이 얼마? 140. 140 나온다 이거야. 그럼 기억 마이너스 D는 얼마다 이거지. 그럼 이걸 구했어. 그러면 후퇴 속도 구했지.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아? HR이랑 똑같지. HR이랑 똑같아. 허블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근데 문제에서 허블 상수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거리 구할 수 있지. 그렇게 거리를 구해서 풀어내는 형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시킬 거라고 모든 문제들이. 그랬을 때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적색 편의량이라고 불러. 이걸 적색 편의량이라고 부르고 Z라고 표기하기도 해. Z. 그럼 얘를 다시 풀어 써보면 Z는 고유 파장분의 관측 파장 마이너스 고유 파장 이렇게 구하기도 한다고. 근데 이걸 식을 넘겨서 구하면 관측 파장 람다는 결국 어떻게 나오냐면 고유 파장에다가 Z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기도 해. 식을 요렇게 바꿔놓고 풀어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저렇게 바꿔놓고 풀어야지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는 형태의 문제가 있기도 해. 저거는 참고해야 된다. 참고. 자, 허블의 법칙에서는 저걸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허블의 법칙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허블의 법칙이 주어졌을 때 일단 첫 번째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 있어. 우주의 나이. V는 HR인데 얘가 멀어진 거리가 V라고 하는 속도로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럼 VV 약분되니까 어떻게?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된다는 거지. 허블 상수의 역수로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라고. 됐니? 두 번째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 있어.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 있어. 다만 우주의 크기를 구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만 해. 이래야만 관계가 성립이 돼. 그래야만 구할 수 있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없지만 우주의 중심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주는 구형이라고.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 지구가 이 중심에 있고, 그러면 나한테서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그랬잖아. 그러면 가장 멀리 있는 애가 멀어지는 후퇴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가장 빠른 속도니까. 가장 빠른 속도는 뭐니? 빛의 속도지. 그럼 여기서는 얘가 빛의 속도로 멀어질 거야. 이렇게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의 끝지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한다. 여기를 우주의 지평선이라 그래. 그러면 지평선 너머의 우주가 있잖아. 그럼 여기는 빛보다 빠르게 멀어진다는 거잖아. 얘 이론적인 거에 의하면. 그럼 여기는 내가 볼 수 있니 없니? 절대 볼 수 없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지평선을 다른 말로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표기하기도 한다고. 이걸 관측 가능한 우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관측 가능한 우주. 지평선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자, 그러면 우주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C는 HR이 나오니까 우주 반지름 R은 어떻게 나온다? 아, H분의 C구나.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거라고.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구하는 건 전제 조건이 뭐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우주는 구형이라고 할 때, 그럼 현재 나오는 우주 모형 가지고는 이딴 식으로 구해서는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이거는 그리고 허블의 법칙이 성립할 때만 구하는 거야. 그럼 허블의 법칙이 언제 성립한다고? 등속 팽창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팽창 속도가 변하면 얘는 쓸 수가 없는 방식이야. 팽창 속도가 변하면 이건 쓸 수 없는 방식이다.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우주의 중심은 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자, 은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서서 이 은하를 봤더니 얘가 10으로 멀어졌고 얘가 20으로 멀어졌다고 쳐. 자, 근데 내가 여기 가서 봤더니 얘가 10으로 멀어지고 얘도 10으로 멀어졌대. 그런데 내가 여기 가서 봤거든. 그러니까 얘가 10으로 멀어지고 얘도 20으로 멀어졌다고. 즉 어디에 가서 쳐다보든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나와? 다 똑같지. 만약에 팽창의 중심이 있었다면 팽창 중심 근처로 가면 멀어지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났을 거야. 왜? 지는 안 멀어지니까. 근데 어디든 다 똑같이 나타난다는 건 팽창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우주의 중심은 없음을 의미한다. 자, 마지막 허블의 법칙에서 마지막 하나야. 자, 그럼 만약에 허블의 법칙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단 얘는 등속은 아닌 거지. 일단 등속은 아니다. 속도 변하고 있지. 그럼 얘는 가속이야, 감속이야? 얘는 감속이 돼야 돼, 가속이 돼야 돼? 둘 중에 하나지. 아, 직선이 등속이니까. 얘는 가속 아니면 감속일 거야. 감속이야, 가속이야? 얘는 가속이다. 감속이라고 하면 안 된다. 네, 수학처럼. 수학에선 줄어드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 왜? 왜 안 돼? 자, 여기 접선의 기울기 볼게. 여기지. 여기 접선의 기울기 보자. 접선의 기울기 이건 허블의 법칙 쓸 수 있지? 요 순간은 등속이니까. 그럼 허블 상수는 누가 커? 1번하고 2번 중에 2번이 크네. 그럼 2번이 팽창수도가 빠른 거고 언제보다? 1번보다. 1번보다 2번일 때가 팽창수도가 빠른 거잖아. 맞아? 그러면 느려졌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멀리 있는 지점이 과거의 우주 팽창수도지. 왜? 나한테서 계속 멀어진 거니까. 그럼 가까이 있는 지점이 최근의 팽창수도지. 과거엔 느렸는데 최근에는 빨라졌다고. 그럼 이건 뭐야? 이건 가속이야. 이건 가속 팽창한 우주야. 가속 팽창한 우주. 됐니? 가속 팽창한 우주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건 뭐야? 감속이 되겠지. 감속이 될 거야. 다만 나중에 문제 풀 때 세로축과 가로축에 들어가는 거 확인 잘 해봐야 돼. 가로축과 세로축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해줘야 된다. 확인을 잘 해야 된다. 됐니? 자, 그러면 1번 문제 봐볼게. 그림은 은하 A와 D에서 관측한 은하 B와 C의 후퇴 속도를 나타냈대. 그림은 은하 A와 D. 자, 일단 A에서 봤더니 3,500이야. 근데 얼마였어? 허블상 70이야. 그럼 나왔네. 자, 여기 거리 얼마? 50 떨어진 거지? 50. 자, 그러면 얘는 7,000이니까 요 거리는 100이니까 요 거리도 얼마야? 50 떨어진 거네. 됐어? 자, 근데 여기서 봤더니 7,000이야. 그럼 이 거리는 얼마야? 100 떨어졌네 이거지. 100 떨어져 있다 이거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는 거야. 자, 1번. A에서 C 사이 거리는 C에서 D 사이 거리와 같다. 맞네. 둘 다 100. 자, D에서 관측한 B 얼마? 얼마 떨어졌어? 150 떨어졌어. 그럼 70 곱하니까 1,500이네. 14,000이 아니라 1,500. 1,500. 3번. 우주는 C를 중심으로 팽창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고. 자, 4번. 특정 파장에 대해 A에서 관측한 C의 파장 변화량은 B의 파장 변화량의 2배다. 봐라. V는 고유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야. 이게 똑같대잖아. 특정 파장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얘는 상수지. 그럼 후퇴 속도랑 파장 변화량은 어때? 비례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허블의 법칙이 성립하거든. 그 말은 HR이잖아. 근데 허블 상수가 일정하지. 그럼 파장 변화량과 거리는 어떤 관계야? 비례하는 관계네. 그럼 거리가 2배면 파장 변화량도 2배지. 그럼 C가 거리가 2배니까 B 파장 변화량이 2배가 나온다 이거지. 이거 허블의 법칙이 성립할 때만 쓰는 거라고. 자, 5번. A에서 관측한 D의 후퇴 속도 얼마 떨어졌어? 200 떨어졌네. 그러면 70 곱하기 200 얼마? 14,000. 14,000. 자, B에서 관측한 A와 C 모두 B로부터 멀어진다. 누굴 보든 다 멀어진다. 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라고 했으니까 70분의 C 맞지? 70분의 C, H분의 C. 자, B에서 관측한 C의 적색 편의는 D 적색 편의의 거리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가 크겠네. 왜? 이게 적색 편이라 그랬잖아. 그럼 적색 편이 Z랑 R도 비례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거리가 3배면 적색 편이도 3배. 그럼 C는 3분의 1배니까 3분의 1배가 된다 이거라고. 자, 9번. 허블 상수는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 상수로 우주 팽창 속도와 비례하며 관측한 시기와 조건 등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라고. 자, 그러면 참고. 허블이라고 하는 아이는 재수가 엄청 좋았던 애야. 얘가 말한 건 다 틀렸어. 싹 다 틀렸는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 하나 맞거든. 재수가 엄청 좋았던 애야. 그러니까 허블은 이 허블의 법칙도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은하 10개도 관측을 안 해. 몇 개 관측했더니 점이 이렇게 찍힌 거야. 이렇게 찍혔거든. 은하들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여기다가 비례하는데 이렇게 갖다 거버렸다고 그냥. 근데 결국에 맞았는데 왜 얘가 한 게 말이 안 되냐면 참고로 허블이 구한 허블 상수는 얼마였냐면 500이었어. 500으로 구했거든. 500. 현재 68에서 73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수능에서 허블 상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허블 상수가 안 구해져. 무조건 68에서 73 사이 숫자가 나온다. 그게 현재 허블 상수니까. 그러니까 안 구해지면 그 사이의 숫자 갖다 때려 넣어봐. 그리고 계산해봐. 그럼 대충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보통 계산을 시킬 거면 70을 많이 준다. 딱 떨어지니까. 근데 68을 주는 경우는 그걸로 했을 때 나눠 떨어진 숫자가 눈에 보여야 돼. 그럼 68을 줄 거야. 그걸로 나눠 떨어지면. 어쨌든 얘는 이겼는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볼게. 이거 정리해보면 이거 1메가파섹분에 1초분에 500km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다시 바꾸면 1초 곱하기 1메가파섹분에 500km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게 허블 상수 H지. 그럼 우주 나이 구해볼게. 우주의 나이는 얼마야? 500km분에 허블 상수의 역수니까 1초 곱하기 10의 6승 파섹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우주의 나이거든? 근데 이게 우주의 나이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년이라는 말이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혹은 초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단위 환산을 좀 하자. 자, 봐. 1파섹은 3.26 광년이지. 그렇지? 근데 1광년은 빛의 속도 얼마? 3 곱하기 10에 5승 킬로미터 퍼 세크로 얼마 동안 간 거야? 1년 동안 간 거지. 이렇게 계산해야 지금 년 튀어나오는 거지. 바꾸자고. 자, 얘는 500km분에 자 1초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3.26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 곱하기 1 년이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킬로미터 지워진다. 여기 초 지워진다. 그럼 단위 뭐만 남았어? 년만 남았지? 년만 남았어.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500분의 얼마냐? 3 곱하기 3.26이면 9.78이지. 9.78 6승 5승 곱하기 10에 11승 년이지. 자, 얘 지워. 9잖아. 이거 10이라고 하자. 약 10이라고 하자. 그러면 약 몇 살이야? 우주 나이가? 이거 구하면 약 우주 나이 몇 살이야? 20억 살이야. 허블이 구한 우주의 나이는 20억 살이야. 이게 1900년대인데 지구 나이가 46억 살인 거 알고 있었다? 우주 나이가 지구보다 어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라고. 근데 현재 얼마 쓴다고? 대략 70. 그럼 여기다 70 넣어봐. 그럼 대충 몇 살이야? 이 9.8 잡으면 대략 140억 살 나온다. 그래서 현재 우주 나이는 대략 140억 살이다 이렇게 얘기해. 현재 우주 나이 대략적으로. 근데 어쨌든 허블의 법칙은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의 핵심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고 두 번째 등속 팽창해야만 쓸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허블의 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은 수특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꼭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건 답이 뭐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번째 2번 이거 허블의 법칙의 연장선상이지. 그러니까 허블의 우주의 나이 구한 거는 이게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어. 왜냐면 막상 우주의 나이를 구하라면 나이를 못 구해. 단위 환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위 환산을 잘 못한다고. 자, 그림 가와 나는 허블의 법칙에 따라 팽창하는 어느 대폭발 우주를 풍선 모양으로 나타냈대. 자, 풍선 표면에 고정시킨 단추잖아. 단추인데 구멍이 4개 뚫려 있지. 왜 그래? 은하를 표시하는 거다. 은하를 표시하고 있는 거야. 은하. 그럼 요 물결 있지. 물결은 지금 얘보다 얘가 좀 더 길지.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파장을 얘기하는 거야.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파장이 어떻게 됐어? 길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 우주가 팽창했어. 그럼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데? 낮아져. 뭐 생각하면 돼? 구름 생각하면 돼. 공기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 공기가 상승해.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니? 커지지. 왜?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면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됐었어? 낮아졌었어. 그래서 뭘 만들었어? 구름 만들었지. 그거야. 우주가 커진다고. 우주가 커지니까 내부의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졌다는 건 우주에서 내보내는 빛의 파장이 점점 길어지겠지.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이 긴 빛이 나오니까. 그래서 파장이 길어짐을 표시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거는. 자, 1번.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A로부터 누가 더 멀어? C가 더 머네? 그렇지? 그럼 B가 C보다 크다? 아니지. C가 더 커야 되지. C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우주가 커질수록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니까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그냥 우주의 온도야. 우주의 온도. 가에서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높겠네. 나가 우주가 더 커졌으니까. 됐어? 자, 그럼 봐라.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의 양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주의 공간은 커졌어. 그럼 우주의 밀도는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아져. 그럼 우주의 밀도는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크겠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작아질 거니까 밀도가. 자, 가일 때 우주의 온도는 3000도보다 높다. 이게 뭐냐면 우주에서 빛이 생겨났을 때 그때의 온도가 3000도였어. 빛이 생겼을 때. 그럼 빛이 생기기 전에 우주의 온도는 3000도보다 높을 거야. 빛이 생기고 난 우주는 이제 3000도보다 점점 낮아질 거야. 그런데 물결 무늬는 우주 배경 복사래잖아. 그럼 이미 우주에 빛이 생겼잖아. 그럼 3000도 이하가 되는 거지. 3000이나 3000 이하가 될 거야. 이거가 높지 않다. 좀 더 정리할 거야. 자,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은 가보다 나가 길어졌고 우주 온도 낮아지니까. 자, 빅뱅 우주론 한 점에 있다가 빵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대폭발 이후 급격히 팽창. 이건 빅뱅이 아니라 나중에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하지. 급팽창 우주 아니 대폭발 우주론에 미안.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한다. 혹은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고 할 거야. 자,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다. 빅뱅은 허블의 법칙 때문에 나오는 우주의 팽창이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일정해야 돼. 자, 우주 전체 질량은 변화가 없어. 일정이야. 자,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평탄성, 지평선, 자기올구 문제 설명을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게 뭐냐면, 자, 허블의 법칙이 뭐라고? 우주가 팽창했다는 거 설명한 거라고. 그럼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우주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팽창 우주론이 발표가 된다고. 우주는 팽창한다는 건 결론이 났어. 그럼 우주가 어떻게 팽창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어떻게 팽창할 것이냐. 이게 두 이론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몰랐을 때 그 전에 싸웠던 건 정적 우주하고 동적 우주야. 정적 우주는 우주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는 거야. 우주의 크기는 유지된다는 얘기야. 근데 동적 우주는 우주가 커진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요 전 시기를 잠깐 보자. 허블의 법칙이 나타나기 전 시기에는 정적 우주가 있었고 동적 우주가 있었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적 우주를 주장하는 애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랑 뉴턴이야. 얘네가 주장을 한다고. 동적 우주를 주장하는 애는 프리드만, 르메르트야. 그럼 니네가 이때 살던 사람들 입장이었다고 생각해봐. 듣보지? 얘네가 유명하잖아. 그럼 누구 말을 믿어? 정적 우주를 믿겠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맞지? 그러니까 뭐야? 1타에 의존하면 작살날 수도 있다는 거야. 항상 비교해야 돼. 항상 비교해야 된다고. 이것만 너무 맹신하면 끝날 수도 있다고. 자칫 잘못하면. 어쨌든 얘가 맞았잖아. 자, 근데 봐봐라. 저 때도 마찬가지. 역사가 증명하는 거야. 역사가. 팽창 우주론이 두 개야. 대폭발설하고 연속 창조설인데 대폭발설은 다른 말로 빅뱅이라 그래. 연속 창조설은 다른 말로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거든. 정상 우주론이라 그래. 근데 대폭발설은 누가 주장하냐? 르메르트, 가모프 이런 애들. 사람 안 중요해. 지구학에서 사람 이름 물어보는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와.
사람은 절대 물어보지 않아. 자, 연속 창조설은 본디, 골드, 호일이야. 근데 니네가 많이 들어본 우주론은 빅뱅이야, 정상 우주론이야? 이름이 익숙한 건 당연히 빅뱅이지. 그럼 빅뱅이 맞는 거겠지, 결론적으로. 근데 이때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과학자가 누구냐? 호일이야. 이때 얘가 제일 유능하고 유명했던 과학자야. 그럼 누구 말을 믿어? 얘 말을 믿었겠지, 초반에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틀렸지? 역사가 계속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고. 잘 되는 애들은 안주한다. 연구가 계속 되지 않는다고. 왜? 아무렇게나 해도 모이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니까. 대충 해도 와. 왜? 네가 나가도 다른 애가 들어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훨씬 더 훌륭하긴 하지만 너무 안주하면 안 된다고. 항상 잘 봐야 된다고. 근데 대폭발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폭발설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다 끊었네. 대폭발설은 이거야. 우주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빵 하고 터졌는데 딱 한 번만 터졌다는 거야. 지속적인 폭발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터졌어. 그렇게 한 번 빵 터질 때 우주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대. 변화가 없대.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대. 새롭게 생기는 게 더 이상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우주 공간이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빵 터져갖고 은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가 만들어졌다고 치자. 3개. 그런데 우주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커지는 거야. 왜냐하면 둘 다 우주가 커진다는 건 인정하니까. 왜? 허블의 법칙 이후에 나온 거니까. 그러면 새로 생기는 건 없는데 공간이 커졌잖아. 그럼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 멀어지지. 은하들 사이의 공간이 멀어질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은하들끼리 사이에서 스펙트럼 관측하면 적색 편이가 관측이 되겠지. 적색 편이. 일부 청색 편이도 있다. 너무 가까우면 그게 아까 얘기한 충돌 은하가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적색 편이라고. 그러면 우주의 질량은 일정한데 우주의 공간이 커졌잖아. 그럼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겠네. 우주의 밀도는 감소할 거야. 밀도가 감소했다는 건 우주의 온도가 하강했다는 얘기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봐. 좁은 공간에 3명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를 넓은 공간으로 위치를 바꿨어. 그럼 얘네 덥겠냐 시원하겠냐? 시원하겠지. 그거야. 그거라고. 좁은 공간에 많이 갖다 때려 넣으면 더울 거고. 그럼 온도는 낮아진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면 질량이 일정하다는 사실과 온도가 하강했다는 걸 증명해 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맞는 거잖아. 그러면 질량이 일정하다는 거, 이거는 뭘로 주장을 하냐?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수소하고 헬륨이 있었는데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현재나 과거나 3대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 주장할 당시에서는 못 찾았고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나서 그때 알게 됐어. 자, 그러면 온도가 하강했다는 건 어떻게 측정을 하냐? 이거는 우주의 온도를 측정하면 되겠다 이거야. 얘네가 온도가 하강한다고 했으니까 우주 온도 측정해보면 온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확인하면 낮아진 게 맞으면 맞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때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을 관측하겠다는 얘기지. 그때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 그런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겠다 이건데 이들이 계산해 본 결과 이 팽창에 의해서 현재 우주 온도가 낮아졌는데 현재 우주 온도는 대략 2.7켈빈짜리 대략 영하 270도 270도짜리 물체가 내보내는 빛이 우주에서 들어올 거래. 그게 우주에서 관측이 된다면 현재 우주 온도는 대략 영하 270도쯤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낮아진 게 맞았다는 거지. 요걸 측정하면 되겠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2.7K 복사파라고 표현하기도 해. 2.7K 복사파. 근데 저걸 주장할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 저걸 알지 못했다고.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전파망원경을 설치해놓고 다른 걸 찾으려고 연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연구하다가 망원경에서 약간 잡음이 들려. 자꾸 잡음이 들려고 얘네는 이게 망가진 건 줄 알았다고. 망가진 건 줄 알았고 이제 천체 쪽에서 유명한 학교가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인데 거기 찾아가 망원경 좀 고쳐달라고. 그랬다가 거기 애들은 지금 이걸 찾고 있었거든. 근데 이 망원경이 잡히는 게 그거 같은 거야. 그래서 봤더니 실제 이게 맞아.
그리고 걔네들 설명해줘. 이거 우주 배경 복사다. 그래갖고 얘네 그거 발표하고 그냥 노벨상 받는다고. 재수가 좋은 거지. 그래서 얘네가 관측한 나중에 이제 이걸 관측하는데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그래서 얘네가 관측한 빛이 얼마였냐면 7.3cm짜리 파장이 관측이 됐었대. 우주에서 들어온 빛이.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자 플랑크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찾은 건 여기야. 요 지점에서 들어오는 빛을 본 건데 이게 7.3cm짜리 파장이 들어오는 거였어.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애가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이 얼마였냐? 요 지점이 대략 0.2cm였다고. 대략 0.2cm.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물체 온도가 2.7켈빈 정도 되는 물체가 내보내는 빛이었다는 거야. 이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을 해. 그럼 이게 이제 맞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주장했던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야. 얘는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대. 언제부터 터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터질지도 모르겠대. 다만 계속 터진대. 계속 우주 공간에서 폭발이 일어날 거래. 그래서 계속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질 거래. 그래서 우주 공간의 모습을 보면 자, 우주가 이렇게 있어서 과거에 이렇게 은하가 3개가 있었어. 근데 우주 공간이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이렇게 커졌어. 그러면 정상 우주론에서는 은하 간의 적색편이 관측이 돼 안 돼? 된다. 왜냐 허블의 법칙이 기본이잖아. 허블의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돼. 즉 원래 있던 은하는 멀어져. 원래 있던 은하들은 서로 멀어진 게 맞아. 하지만 원래 있던 은하들의 사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그 넓어진 만큼 그 사이 공간에 새로운 은하가 생겨서 여기를 채운다는 거야. 그게 정상 우주론이야. 간격이 유지가 된다고. 은하들 사이 간격이. 근데 원래 있던 애들은 멀어진 거잖아. 그럼 적색 편의는 관측이 되잖아. 근데 새롭게 은하가 생기니까 간격은 유지가 된다고. 그 말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한 거네. 안 변하는 거지. 그렇다는 건 우주의 온도가 안 변하는 거지. 일정하다는 거잖아. 왜? 3마리가 있었는데 공간이 넓어졌어. 그럼 3마리만 살고 있으면 온도가 낮을 거야. 근데 넓어진 만큼 인간을 채워 넣어놨어. 그래서 마치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지. 그럼 우주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얘네는 왜 우주의 온도가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주 공간에서 지속적인 핵융합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다 멈춰버려. 온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가 리튬까지밖에 안 나와. 리튬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 핵융합 반응에서. 그러니까 얘네는 뭐라고 하냐면 지구인들이었으니까 지구에 뭐 있어? 철 있잖아. 그럼 얘네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야, 철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있는데 얘네 말에 의하면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얘네는 철이 생겨야 돼. 그러려면 우주는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해야 돼. 그럼 우주는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뭐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냐면 무거운 원소. 무거운 원소의 생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됐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지. 그럼 이때 당시에 이게 좀 더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 왜? 내 눈에 철이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쟤는 설명을 못하고 얘는 설명을 하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되지. 시간이 지나서. 무거운 원소 누가 만들었니? 별이 진화하면서 만들었지. 얘는 그걸 몰랐거든.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냈다 이거야.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의문을 갖냐면 이런 애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별이 진화하면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수소는 계속 쓰고 있고 헬륨은 만들기도 하는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어떻게 3대 1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의문을 품는 애들이 있어. 별이 계속 뭘 만드는데 어떻게 저게 비율이 유지되냐? 저건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 지구의 질량이 증가하니 감소하니? 일정하다고 얘기하지.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죽는 사람 있지. 태어난 사람 있지. 그게 똑같니 항상? 태어난 만큼 죽고 죽은 만큼 태어나? 그건 아니잖아. 근데 지구의 질량이 안 변한다고 하지. 왜? 지구의 질량에 비하면 인간 한 명의 질량은 없는 거니까. 그건 0이니까. 우주 공간에서 별이 진화하면서 만들어낸 원소의 양은 우주 공간에 있는 원소의 양이랑 비교하면 0이야. 그건 없는 거야.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졸라 작아. 그냥 없어.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비율값이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앞에 별의 진화 과정 문제 풀 때 별은 항상 수소하고 헬륨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의 비율이라고. 일단은 기본은. 일단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핵융합하면서 비율이 바뀌지. 왜냐면 수소 핵융합에 수소 썼으니까. 그럼 별 자체적으로는 비율이 깨지겠지. 별 자체적으로는. 하지만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는 변화 없어. 3대 1을 유지한다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꺼져. 얘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나오는 게 빅뱅 우주론이야. 빅뱅 우주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 이렇게 됐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빅뱅 우주론도 이제 잘못된 점이 나타난 거지. 그 잘못된 점에 대한 건 3번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3번 문제 쉬었다가 3번 문제 보면서 얘기할게.